두 번째는 이슈 말씀하셨으니까 인물이 이재명 말고 보이지가 않는데 이재명으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다.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하는 게 그때 대선 정도의 그 구도로 가버리면 그러면은 그 정도 득표수로 간다면 그러면 총선에서 그게 승리인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로 생각을 하면. 근데 한편으로는요. 네.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선 구도가 다시 잡힌다면 우리한테 불리하기만 할 건가. 전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한 2년 했으니까. 네. 그리고 그 결과치를 국민들이 봤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전 이미 끝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숙제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을 자꾸 소환해내는 게 저희의 숙제인 것이지. 그렇겠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이 대립이 되든 아니면 이재명이 아닌 누군가와 대립이 되든 그것보다 누가 윤석열을 더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만한 인물이 있으면 된다. 그게 설령 이재명 대표님이어도 나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어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그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만약에 뭐 선대위원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의 혁신이든 간에 민주당의 혁신이 국민의 혁신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혁신과 좀 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까 부동산 말씀하셨지만 뭐 민생이라는 그 추상적인 이야기, 부동산이라는 추상적인 이야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의 혁신이든 민주당의 혁신이든 우리는 혁신이 당신들의 민생과 이런 점에서 구체적이고 통한다. 근데 그게 서로 간에 이제 클릭이 돼야 되거든. 근데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아직 이렇게 딱 클릭되는 지점이 경제, 민생이라는 부분에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중도층은 아마 그걸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국가한테도 이익이 되네. 통했네. 이건 괜찮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단순한 뭐 옛날에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이면 뭐 그냥 지루할 테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맞아요. 네. 그거는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민주당은? 뭐 전략국이나 아니면 정책국에서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어떤 이념으로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사구시의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은 이런 사람 한번 뽑아보자. 이 열망이 이재명 대표로 귀결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이득이 되는 진짜 실사구시적 정책을 감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전 대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표께서 이쪽에 더 집중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짜고 공천을 하고 인물을 어떻게 구도를 만들고 전략을 짜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뭐 삼총리들 가운데서 하시든 뭐 중량감도 있고 신선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중량감 있는 인물이라도 빨리 세워서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에게 그걸 조금 맡겨놓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은 말씀하셨던 국민들의 혁신과 통할 수 있는 그 정책을 하나만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이겨낼 사람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치적인 문제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 선을 분명히 그었잖아요. 박홍근 의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는 같은데 그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선거 후에 계산도 있을 것 같고 비례연합정당에는 그러면 조국 신당은 못 들어가는 건 확정적인 거니까? 그 박홍근 거의 단장이 그 TF팀의 단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가는 이른바 인물들은 어디에서 픽업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각 당에서 이제 몫을 하면 이제 그분들이 들어올 것이고 민주당은 뭐 지금까지 인재 영입도 많이 했었고 또 추천받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 쪽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비례를 할 때 거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선 이후에 어떤 전국을 생각하면 다시 특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 특검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거부권을 또 행사할 가능성 그렇다면 이준석 신당, 비례연합정당, 조국 신당 뭐 누구든 간에 이른바 반윤연대에 관한 구상도 있습니까? 민주당 내에? 그 반윤연대의 절박함을 알기 때문에 병립으로 가지 않고 연동으로 간 거죠. 선거제도를. 사실은 병립으로 가자는 요구와 내부 요구도 굉장히 많았었지만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도 문제다. 우리가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 오히려 그때 더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연동으로 가서 반윤연대를 더 다양하고 더 넓게 퍼뜨려야 그게 가능해서 22대 국회 때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결국은 그 논리가 통해서 대표가 연동형을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고, 뭐 2월이든 3월이든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 안에서 올라올 수 있죠. 그럼 반윤연대 이른바 이준석 신당까지 합해서, 개혁 신당까지 합해서 반윤연대 의석이 200석이 넘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정말 어려운 거라고 봐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준석 그 개혁신당이 지지율이 10%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퍼센트는 6%가 나왔고 이낙연 대표가 있는 곳이 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합쳐서 8이 나오길 바랬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6% 나온 것도 있던데 최근에 합치고 난 다음에. 합치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너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라 서로에 대한 이 불신과 그 분노가 오히려 지금 탈당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선거까지 아직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봉합해내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개혁신당이 힘을 못 발휘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말씀하셨던 200석이라는 거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민주당 단독 그다음에 비례연합정당 까지 또는 민주당 단독으로만 일단 민주당 단독은 몇 석을 지금 당 안에서는 속으로는 생각하세요? 베스트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 있을 텐데. 다른 분들은 정말 모르겠고 당의 공식 입장도 모르겠고 저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비례 빼고는 한 130 정도 봅니다. 130밖에 안 돼? 비례 빼고? 그래서 저는 늘 위기를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 비례 지금 따로 있긴 있어요? 뭐 이제 없는 거예요? 민주당 비례는 비례연합정당이니까. 그죠. 비례연합정당 안에서 이제 해소를 해야 되겠죠. 130? 그럼 비례연합정당 20을 해도 150인데? 네. 그만큼 저는 녹록지 않은 싸움이라고 비례가 봅니다. 47석인가 그렇지 않아요? 네. 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친명이네 친문이네 이거 따질 때가 아니고 누가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돌려봤을 때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근데 그거는 공관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최고위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접근이 안 돼요. 그럼 그분들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장밋빛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는 잘 될 거야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 경험칙상 여론조사가 리얼미터와 갤럽의 차이가 크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늘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해요. 민주당은 평균 지지율보다 한 3% 정도는 더 깎아서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표를 봤을 때 우리가 3% 정도 이상 나와야 그게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1% 차이 아니면 그냥 똑같거나 붙어 있거나 아니면 좀 낮거나. 그래서 굉장히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이 너무 치열해지고 과열되는 양상은 저희한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 들었을 때는 그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분이 한 140 이야기 하던데 지금 고민정 의원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10석이 줄었네.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서울에 있어서 더 위기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이 무너지면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에서 저희가 승기를 잡아가면 네. 전국 판세를 다 잡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이 위기긴 위기죠.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